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바로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인데요. 이걸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우리 아이들 건강검진 방식이 이게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.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. 네. 이 계획의 그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요.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요. 쭉 그 흩어져 있던 건강검진 기록들을 하나로 싹 묶는 겁니다. 아, 하나로요? 네.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, 이걸 만들자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, 저희가 보통 건보공단이라고 부르죠. 네네. 이 건보공단 시스템에 한번 통합해보자, 이걸 시험해보는 거고요. 작년에 한번 했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작년에 그럼 1차 시범 사업을 하셨다는 건데 세종하고 강원 원주였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. 그게 2024년 하반기,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었고요.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, 4학년, 그리고 중1, 고1 학생들이었습니다. 아하. 한 3만 2천 명 정도 됐는데 구강검진까지 포함하면 약 4만 7천 명 정도 되겠네요. 꽤 많네요. 네. 근데 건강검진 참여율이 93.8%였고요. 구강검진은 88.8%로 나왔어요.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. 오. 일반적인 국가건강검진 참여율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겁니다. 와, 참여율이 정말 높았네요. 그럼 뭐 검직 진관이라든지 학교 반응은 어땠어요? 검진기관들 반응은 한 80% 정도가 이 국가검진 체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. 네. 그리고 93%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, 이렇게 답했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검진 방식 개선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. 특히 강원 원주 같은 경우는 91%가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. 다만 이제 학교 쪽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아직 검진 안 받은 학생들 참여 독려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. 원래는 학교가 검진기관을 딱 지정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근데 시범 사업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꿨다는 거. 네. 이게 근데 비용 문제로 좀 이어졌다고요. 아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인데요.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 행정 비용이 늘어난 거죠. 뭐 예약 관리라든지 서류 처리 같은 거요. 네네. 단체로 올 때랑 다르니까요. 그래서 1차 때도 그 의료 수가, 그러니까 병원에 주는 검진 비용을 1인당 한 1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. 아, 이미 올렸었군요. 네. 근데 이번 2차 시범 사업에서도 아마 비슷한 수준의 비용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번 2차 시범 사업은 1차 때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고요. 네. 기존에 했던 세종, 강원 원주에 더해서 이번에는 그 의료 취약지로 좀 꼽히는 강원도 횡성 지역이 추가됐습니다. 아, 횡성이요? 네. 그래서 대상 학생 수도 조금 늘어서요. 구강검진 포함하면 약 6만 8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대상도 늘고 지역도 추가되고 그럼 1차 때랑 비교해서 뭐랄까 가장 큰 변화? 눈에 띄는 변화는 뭘까요?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첫째는 검진 항목에 교육 상담, 이게 공식적으로 딱 들어갔어요. 교육 상담이요? 네. 의사가 직접 학생들한테 뭐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관리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이제 교육하고 상담해 주는 거죠. 학생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요. 아, 훨씬 좀 적극적인 관리가 되겠네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검진 결과를 건보공단의 건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, 이걸로 이래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. 아, 시스템으로? 네. 영유아 검진 기록부터 시작해서 성인기까지 쭉 이어서 관리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죠. 이걸 또 교육부의 학교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 있잖아요. 네, 나이스. 그거랑 연계를 해서 학교는 이제 건강관리가 좀 필요한 학생 정보를 딱 받고 개인은 자기 건강 기록을 평생 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와,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. 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. 학교의 행정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건데요. 네. 원래는 학교에서 5년 동안 종이 결과지를 보관해야 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랬죠. 근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그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. 어차피 시스템에 다 기록이 되니까요. 아, 그러네요. 확실히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어요.
특히 그 검진 결과가 이제 전부 다 모인다는 점,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. 이전에는 전체 학교 중에 한 10% 정도만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. 표본 조사였군요. 네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체 학생들 건강 상태를 추정했었는데 이제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와, 이건 단순히 뭐 통계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특정 지역 학생들한테서 뭐 천식 유병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고요. 아니면 희귀 질환 같은 거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요. 이전에는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정밀한 건강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. 네,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네요. 그럼 그 검진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아까 수가 인상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. 네, 그 방식은요. 학교나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먼저 건보공단으로 넘겨줍니다. 예산을 이체하는군요. 네, 그러면 건보공단이 검진을 실제로 한 의료기관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. 추가되는 비용 아까 말씀드린 1인당 약 1만 원 정도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나 뭐 이런 걸로 확보하게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기록을 쭉 관리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또 바탕으로 해서 제도를 더 다듬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학생 때부터 건강 기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전문가 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,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겠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제도가 바뀌면 분명 편리해지고 또 더 나은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텐데요.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모든 건강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될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?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